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습니까? 참 5월은 이리저리 휴일이 좀 그래도 매주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에도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 날도 휴장이어서 주 4일 이 되었던 것 같고, 이번 주가 벌써 월요일인데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 휴무가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연속된 휴일이 좀 진행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화요일 날부터 이제 뭐 휴가를 가서 뭐 이틀 휴가 내고 오늘까지 쉬었다면은 또 이게 좀 길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난 뭐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이 조금 거래 대금도 좀 밋밋하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약간 좀 밋밋한 흐름이 좀 이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만큼 최근 그러니까 뭐 지난주의 시장을 보면은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많이 터지는 종목군들이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 참 많았던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매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는 그냥 뭐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뭐 핵심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뭐 좋은 흐름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우려하거나 뭐 부담되는 모습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장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뭐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닥권에서 뭐 종목군들이 뭐 이리저리 순환하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고, 확실한 이슈와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 부분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어 명확한 종목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뭐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한적인 종목에서 꼭 사야 될 종목군들은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고, 제한적인 종목에서 그냥 시장 대응하는 게 좀 편해 보이지 않나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뭐 변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저항권에서 조금 뭐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이제 좋은 종목군들이 내려오면 잘 잡아두면 5월달 괜찮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5월달에는 생각보다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일정들이 다수가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애플의 AI 관련된 이 시장의 진입이 어찌 보면은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테마가 형성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기회를 잘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신청 작성을 안 하시고 입금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 작성을 해주셔야 제가 문자로 전달을 드리니까 방송 보시면은 그 연장 신청, 그러니까 가입 신청란에 이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가능하다. 5월 시장이 빠지면 여전히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그 중심엔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시장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목요일도 상승을 했고 금요일도 큰 폭의 상승을 이어줬는데요. 뭐 포인트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섹터 및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일단 여기서 뭐 애플도 크게 기여를 했고, 시가총액 1위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구글, 아마존 등등등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펼쳐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은 뭐 1차적으로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거라 바로 치고 가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이 이슈의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ARM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카페에도 제가 뭐 이런 글들을 몇 개 좀
해놨어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큰 틀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장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이 AI 투자의 방향성은 이 데이터 학습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추론 영역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이 추론 영역으로 시장이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수혜주가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다름 아니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이는 미국의 고용이 그 예상치가 24만 명이었는데 16만 명이 나오자 고용의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다. 고용이 꺾이는 걸 보면서 그간의 이 시장이 우려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쏙 들어가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또 가능성의 시장은 또 베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FOMC 일정을 마치자마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FOMC에서 사실은 연준의 발언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나 QT 축소라는 기존 6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내려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조이는, 즉 600kg짜리 거구가 내 위에 있다가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350으로 낮췄으면 그만큼 좀 무게가 경감된 거잖아요. 그러한 효과를 시장에서 발휘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긴축의 이 조임을 조금 풀어줬고 금리 인상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만으로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시장이 조금 밋밋했죠. 그런 부분이 고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다. 이로 인한 국제금리 하락과 달러, 원달러 환율의 정상화 등등은 국내 증시에 나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 대비 미 증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은 뭐 글로벌 증시 흐름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비단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약간 좀 답답했던 흐름이 아니라 뭐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다 막혀 있는 흐름이라 시장은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내려와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는요 종목군들이 막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옆으로 행보하고 강한 종목군들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얼마나 이 내가 선택했던 섹터와 종목군들의 이 시장 베타, 즉 상승폭이 얼마나 더 클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정을 하고 투자에 임한다든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뭔지, 또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어닝은 지속되고 있다. 그 어닝에 맞추어 잘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어떠한 코멘트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해놓고 어느 정도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FOMC 일정을 소화한 시장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에 하락한 이후 엔비디아의 반등과 목요일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 강력한 자사주 매입 이슈 플러스 애플과 AI 중대 발표를 암시하면서 상승 마감한 애플로 인해 미증시는 2%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FOMC 연준은 금리 인상을 부인하고 QT를 축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안 밀리던 채권금리가 금요일 고용이 예상보다 하회하는 게 발표되자마자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보면 시장은 물가보다 고용에 연준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고로 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는 기우다 보고 금리에 대한 노이즈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 금요일 국장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정강 후 약의 증시 흐름이 보여주었고 최근 저항 구간에서 연휴에 따른 흐름도 있으며
맹탕 밸류업과 삼전 하이닉스의 저항을 뚫지 못하는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지수적으로는 큰 하방보다는요 옆으로 횡보 정도 흐름을 지속할 것 같고 보여집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좋은 종목들 잘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잡으면 되는 그런 시장이라 리스크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과거 제가 겪어봤던 부분은요,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을 것이고, 서서히 그냥 시장에 수긍하면서 약간 욕심을 줄이고 시장을 보면 외지간해서 손해보는 시장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급하면 깨져요. 지금 시장은 왜? 거래 대금도 밋밋한데 제한된 종목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급하기 때문에 최근 보면은 시가총액이 낮고 이유 없는 종목군들이 당일 급등하는 모습에 따라 들어갔다가 이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급락해 버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좋은 종목군들 기다려서 매수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다 라는 거죠. 자, 애플의 자사주 매입 및 5월 7일 OLED 아이패드 출시 그리고 AI 언급에 대한 기대감 등이 애플을 큰 폭 상승시켜 줬고, 금요일날 국장에서도 애플발 밸류체인주들의 강세 플러스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6월 10일까지 그리고 5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도 출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 혹은 조정 위에 다시 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종목군들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애플발 AI 이슈가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에 바람을 불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몇 개 종목군들이 있죠.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애플발 종목군들. 자, 그리고 이번 주 국장을 보면 반도체 섹터는 사실상 크게 반등하지 못한 가운데 퀄컴 상승에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 리노공업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죠. 이 부분에서 뭘 확인했냐? 온 디바이스 AI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개별 칩들의 증가로 인한 테스트 소켓 물량의 증가, 이는 곧 리노공업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요일도 뭐 ISC라든지 리노공업 소켓,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많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 밖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부부 반도체 정도가 있을 건데요. 조정시 이런 종목군들도 다 봐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다 봐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만 따라 붙지 않으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드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뭐 크게는 변압기, 전선 등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 안에 핵심 인프라를 구성하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모든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특징은요, 니즈입니다. 니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의 니즈, 즉 이 SSD가 많이 팔리게 되는 부분도 기존의 HDD용이 이 SSD로 넘어왔는데, 이는 전력과 운영 과정 속에서 소모되는 이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 스위치 자체가 전력을 10%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이 해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삼화전기와 한양 디텍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 필요성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이번에 이 오버행 이슈를 이기고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노려보고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 서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의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AI 패러다임과 관련된 종목들과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섹터를 보는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도 한 3시 반에 일어났나 글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애플 OLED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또 글을 남겨놨으니까 이거 보고, 또 그 다음에 내일은 당장 ARM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퀄컴의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ARM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PU 기반이 많이 늘고요. ARM 홀딩스 산하에 있는 기업들 본다면 뭐 가옴치스라든지 오픈엣지 정도가 좋은 대상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전력, 전성 등 송배전 관련주들은 단기 상승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반등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 위주로 잘 체크해 놓고 많이 밀리면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매수의 영역이다. 계속 매수의 영역이다. 결국은 이 5월 23일 날 초록이 공개되는데 보통 2, 3주 전에 종목군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빠지면 매수하라. 아스코 관련된 종목군들과 이 플랫폼 기업들을 그냥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고 있어라. 5월 23일 전에 분명히 강한 슈팅을 줄 거고, 그 슈팅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듭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단기 세론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말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 코드 X를 공개했는지 이 여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꼭 공개를 하겠죠. 공개가 되면 저는 세론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올 이슈가 뭔지, 그거는 바로 세포 공정 표준화를 채택하는 재료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OEM 회사를 선정하는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시 이것도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팜은 6월 달에 이 제논의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때 급락을 한번 하고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 인상적이어서 좀 글을 남겨봅니다.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강한 섹터입니다.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일 애플 OLED 그 아이패드 OLED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 캠트로닉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TG 스인글라스 단독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기의 이 유리기판 라인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성전기가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필옵틱스,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가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한 테마다. 트레이딩을 하든 눌림을 하든 종배를 하든 이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2차전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네,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2차전지 안에서 그나마 그전에도 전해질 관련해서는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카페에 남겨놓은 이 애플발 AI MS를 시작으로 한 데이터 센터까지에 대한 글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밖에 봐야 될 거 정말로 많은데요. 일일이 다 언급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중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군들은 로봇 산업은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안에 기회가 있고요. 자율주행,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8월 8일 진행되는 이 부분에서 강력한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이 시작이 언제 되느냐이고, 시작이 일단 된다면은 굉장히 또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8월 8일의 이 일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 수 있고 재료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조정을 잘 기다려서 전략을 잘 세우기만 해도 이 안에서 50%는 먹을 수 있는 이 종목군들이 수두룩백백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시간 외의 종목군들을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괜찮은 종목군들이 없어서 뭐 좀 보기가 좀 그런데요. 레이저셀도 최근에 LC 본드 첫 공급 임박 이슈가 있는데, 제가 레이저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레이저셀 대표가 전에 이제 상장 폐지된 크루셔텍 대표입니다. 이 크루셔텍을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갈아타기 한 거죠. 둘 다 레이저 광원 회사였는데 갈아타기를 하고 회사를 만든 게 레이저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집어를 개못 준다라는 게 있어요.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썩 좋게는 안 보는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볼 종목은 없고, 선익 시스템 좀 떨어졌는데 선익 시스템도 아주 굉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먼저 지수 보면 금요일 날도 보면 저희도 종목군들 한두 개 정도 매수를 해서 넘어왔고요. 종가 무렵에 좀 눌렸을 때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를 해서 넘어왔는데, 지수는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양시장 보면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 그냥 저항을 받은 것이다. 좀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 받겠죠. 이음봉 나오더라도 지지, 이음봉 나오더라도 지지, 반등하면 저항, 반등하면 저항, 약간 그런 수준이라 너무 올라갈 때 급격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좀 덜고, 급락 나와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수 밀리면 매수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요,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이틀 동안 급락했다가 이틀 동안 올라왔고요. 올라오더라도 이런 자리 나스닥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구간에서 올라오면 저항 받겠죠.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나스닥이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 위구간도 아직 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나스닥보다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 다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막 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해석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뭐 대형주들은 지금 특별하게 볼만한 게 뭐 SK 하이닉스도 아직 뭐 이런 구간에서 갇혀 있어서 박스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고, 그냥 안 좋고 별로인 거라 우리가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하는 플레이가 훨씬 나아 보인다. 뭐 지금 현재 뭐 현대차라든지 이 밸류 관련된 기아차라든지 돌파 못하고 내려오면은 또 옆으로 기겠죠. 그래서 뭐 별 볼일 없고, 밸류업 하면서 KB금융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두드러 맞고 내려오고 있고,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만한 자리도 아니고요.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하고 조선주들은 빠지는데, 조선주들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먼저 봐볼까요? STX중공업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많이 떨어지면 여기서 볼지 여 밑에서 볼지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얘네들 수주잔고가 얘가 이제 한 2조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수주가, 이 저가 수주가 끝나버렸어요. 적정한 가치의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실적 상방 이슈만 남아 있어서 많이 눌리면은, 혹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봐야죠. 핵심 종목은 딱 찍어 놓고 한두 종목만 보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2차전지 잠깐 보면 엔캠이 그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되돌림 파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쌍목 만들고 밀렸기 때문에 단기 60일 이평선 지켜주냐 아니면 깨지냐의 흐름이고, 깨지게 되면 결국은 120일선 한번 만나고 가지 않을까. 이번 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는 이 전환사채 공시가 좀 나오면 저는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환사채 공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계속 관심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등등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바닥을 잡지 못한 이상 전체적으로 업황이 확
돌아서지 않을 것 같고,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가격이 올라온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서 HLB 5월 1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추고, 알테오제는 5월 15일이죠. 5월 15일인데요. 여기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하나, 둘 충분히 매매를 해볼 구간이었는데 지금 구간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갈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MSCI 편입 이슈 이후에 밀려버려서 많이 내려온다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알테오제는 지금 애매해서 좀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깨고 쭉쭉 내려온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3천당 제약도 금요일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이 구간을 돌파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딱 여기서 저항 정도, 이 흐름 정도에서 마무리고, 오스코텍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발표 나올 때까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으로 보유 전략이고, 자,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가서 이거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한 방에 막 팍팍 튀는 종목군들이 아주 극소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단기 올라간 거, 이게 이런 거 한두 종목분이 안 나오니까 극소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죠. 극소수의 종목만 강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서서히 보는 전략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전력 관련한 종목 중에 이제 최근에 새마전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죠. 금요일날 저도 사실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연휴 전이고 그랬는데, 이 강하게 돌파 이후에 문봉에서 여기 돌파하는 거 아침에 확인을 하고 좀 눌릴 때 좀 들어갔어요. 이게 아침에 돌파하고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돌파 이후에 이제 VI 근처 해가지고 좀 팔고, 직전 고점이니까 팔고, 딱 이거 하나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그 이후에는 좀 안 봤는데요. 눌림 보기도 좀 그랬고요. 삼화전기도 나중에 이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완전 트레이딩이고, 낙폭이 크면 첫 1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봐볼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한양 디지텍도 낸드 플래시 종목인데요. 많이 조정받으면 21선 라인이라든지 체크해놓고 봐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도 배터리, 데이터 센터, ESS 관련된 대장주로 보여지고,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일단은 뚫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장중 조정받고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전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전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대도 않게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알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뒤늦게 이거 상따로 좀 도전했다가 아침에 이런 구간에 상따로 도전했다가 상따 들어간 거는 한 1% 내외 손절로 그냥 대응하고, 오후에 좀 상한가 들어갔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종목이 PJ 메탈 이거는 돌파로 들어간 거는 그냥 잘 수익 내고 나왔는데, 상따한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재미가 좀 별로 없었고, 한 두 종목 정도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는 종목군들 사서 좀 넘어가고 있는 거라 지금은 따로 코멘트하기가 참 어렵고요. 자, 관광 쪽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았죠. 화장품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애플발 AI 이슈가 참, 저는 폴라리스의 AI로 좀 연결된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은 얘는 상징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도 며칠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둘 다 이 오피스잖아요. 실적으로 AI가 활용되는 종목군들이고, 그 다음에 브리지텍, 뉘앙스, 애플 시리 개발사 뉘앙스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 베타가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기 고를 파놓고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밀렸을 때 21선이라든지 11선 뭐 손절을 뭐 이런 기준 봉을 잡고 본다든지 아니면 이 근처를 보고 대응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애플의 이 AI 발표 전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유리기판의 피롭틱스 삼성발이죠. 삼성발 지금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잠시 이탈시킬 수도 있는데요. 뭐 이 밑에는 기준선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많이 밀리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 한 해 내내 이쪽의 모멘텀이 저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캠트로닉스가 삼성 전기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에 애플 OLED 패널에 TG 씬 글라스 식각을 독점으로 6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있는 데다가 삼성전기의 이 모멘텀까지, 그러니까 유리기판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요일날 추가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덧질을 그린다, 뭐 종배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종배를 한다면 미리 설정을 해서 봐야 되고요. 자, 뭐 가온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정을 먼저 받은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요. 가온칩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무거워서, 시가총액이 좀 무겁고 이런 구간에서 깨고 내려와 버릴 수 있는 우려감 등이 존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거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퀄컴 관련된 이슈로 볼 때 오픈 엣지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로봇이라든지 뭐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요. 뭐 혹여나 제가 저녁에 시간이 돼서 뭐 라이브 방송 하게 된다면 좀 더 언급을 드리면 좋겠네요. 자, 또 대체 연휴까지, 어린이날 연휴 다들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